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효상입니다. 먼저 많은 격려와 걱정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청와대가 감추려고 애쓰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한 이후 저는 한 주일 내내 여권 당정청의 십자포화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겁박과 민주당과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드러내야 하는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헌법에 의해 국정통제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저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제가 정상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그동안 분위기로만 느끼셨던 한미일 동맹 간의 한국 패싱 현상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평가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몫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5월과 6월 두 차례 방문 계획을 수립한 반면 지척에 있는 한국은 한 번도 방문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문 대통령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고서야 6월 방한이 성사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짓가랑이 외교라기보다도 한미관계가 과거와 달리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미 의회 조사국 CRS의 보고서는 북한 문제로 밀접하게 공조했던 한미 협력이 문재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관성이 없어져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면서도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팩트를 자세히 전달해서 문재인 정권의 한미 외교 실상을 평가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만 발췌해서 한미 동맹은 공고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실상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적 반응도 그 참상을 드러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으로부터 와달라는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면서 제 발표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저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입니까? 지난 2006년에도 참여정부 외교부 의전 비서관이 NSC 상임 회의록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통째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내부 징계 처분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징계고 한국당은 형사 고발입니까? 또한 존경하는 나경원 원내대표님과 김재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기밀을 멋대로 공개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국방부는 작전 패턴이 북한에 노출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사령부 군사기밀 20여 건을 공개했고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기밀을,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비공개 합의 부분을 공개해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유리한 기밀만 골라 입맛대로 공개해왔던 자들이 반대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폭로, 남이 하는 유출입니까?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처음엔 사실과 다르고 무책임하다 라면서 저를 거짓말장애로 몰았습니다. 사실무근이지만 기밀 유출이라는 황당한 논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또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정의용 실장이 미국을 방문하려다 볼튼 보좌관에게 거절당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외교부와 청와대는 저를 형사 고발하기 전에 제가 공개한 내용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들과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이 나쁜 것입니까? 진실을 밝힌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정부가 말하는 국익은 국민의 이익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익입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불리한 내용은 철저하게 가린 채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대미 외교의 한 단면을 공개하고 평가를 고했을 뿐입니다. 판례 수도 기밀은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1급에서 상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관건인 것입니다. 결국 지극히 당연한 의정활동을 정부 여당이 기밀 유출 혐의로 프레이밍 씌워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이는 야당 의원이 정부가 감추고 싶은 내용을 입에 담았다고 해서 기밀도 아닌 내용을 기밀로 침소 봉대하고 겁박하고 전국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는 책략인 것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베네수엘라, 러시아에서처럼 냉전 이후 민주주의는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붕괴되어 왔음을 역사는 증명해 왔습니다. 상권 분립을 부정한 정권은 예외 없이 독재로 흘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성도 브레이크도 없이 정책 참사가 이어지는 것 또한 문재인 정권이 야당의 견제를 거부하고 독재 드라이브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의 폭정을 막고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대한민국이 걸어온 영광의 역사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몰락할 것이라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치부를 밝힌 공무원들은 모두 적폐와 범법자 누명을 덮어쓰고 공격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의원님도 신재민 사무관도 김태우 특검반원도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폭로에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이미 흔들리는 한미관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잿더미로 변해가는 한미 동맹의 잔해 위에서 말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참사 이후 그렇게 감싸고 돌던 김정은마저 문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그만하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정책은 한미일 동맹을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여 출신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경신 교수조차도 정치인과 언론이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순간 우리 모두 감옥에 갇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1야당과 저를 향한 이번 집권 세력의 공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일치 단결해서 싸워야만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호소드립니다. 저는 공직사회를 겁박하고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